21세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특히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사를 새로 재단하면서 세계의 역사가 코로나 이후에 AC와 코로나 이전의 비포로 구분될 것이라고 보았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한평생 국제정치 연구와 정책 집행에 참여한 97세의 노장의 눈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영구히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바이러스의 공포와 혼란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파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 초연결 세상의 보건안보 국가 위기는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의 특징이다. 온라인성의 연결은 물론이고 물리적으로도 그렇다. 뉴노멀이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서, 뉴노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새롭게 주리는 세계의 경제 질서를 표현하는 용어였다. 코로나 이전의 뉴노멀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글로벌화의 후유증이 심해지면서 저성장, 저금리,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들 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화에 의한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한 한계 상황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코비드19라는 팬데믹이 지구를 강타했다. 속속들이 예상컨대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호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제 중심의 거대 정부의 출현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제 중심.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각 분야는 어떻게 달라질까? 읽는 소위의 의지와 사회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뉴노멀 2.0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2000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격은 2020년 경제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 시스템과 글로벌 공급망이 돌연 차단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위기로 번졌다. 지역적으로 특정 국가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위기의 중심에 있다. 중국 의원이 봉쇄되면서 마스크, 인공호흡기, 의료용 장갑 등 의료용품이 생산이 차질을 빚자 공급이 끊겼고 1929년 경제 대공황, 2020년 경제 위기의 비교는 어떠냐? 차이가 첫째, 두 경제 모두 사태 발생 이전에 여러 해 동안의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높은 상승세를 치고 올라가다가 각각의 위기의 시점에서 돌연 자연악화로 폭락했다. 에이즈, 에볼라 때 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셋째, 두 경우 모두 이자율 제대로 내려갔고 돈을 찍어댔다. 여섯째, 다섯째, 2019년, 1929년 은행권이 부실로 문 닫았다. 1930년대 경제공황에서 특히 심했고 증권시장에서 금융업의 주가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여섯째, 두 시기에 모두 빈부격차가 매우 컸다는 공통점이 있다. 빈부격차. 일곱째 공통점은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경제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라서 그다지 심각한 사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제위기 성격에서도 2008년 사태는 저금리일 때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팔았고 투자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다가 금리 상승과 대출 부실로 버블 터진 사건이다. 2020년 위기에서 경제는 봉쇄 정책과 거리두기로 해서 여행, 항공, 운수, 숙박 등의 서비스업이 일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코비드19 피해갔던 이탈리아였고 전반적으로 2020년 세계 경제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나 정부는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세를 보여서 V자 회복을 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저유가와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경기부양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계속 불어나는 국가 부채는 어떻게 보느냐.
국가 부채 등등 이런 문제들에서 저유가 악재까지 양극화, 포퓰리즘 확산 등 큰 정부 시대가 온다고? 부분 큰 정부 시대. 코로나 이후 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탈세계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위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질서. 역사 속의 대역병, 대전쟁 이후의 대전환, 팬데믹이 초래한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은 중세 유럽은 14세기 패스트 팬데믹의 결과로 농업 근간의 경제가 붕괴되고 장원 중심의 봉건 제도가 소멸이 된다. 유럽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팬데믹의 창궐은 사회 변동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질서까지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1차 세계대전은 스페인 독감 이후에 공화당이 구성했던 상원이 멀로 독트린을 표면적으로 이유로 내세우며 미국 국제연맹 가입을 부결시키고 멀로 독트린은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가 1823년 영국의 개입으로부터 미국의 분리를 선언한 외교 노선이었다. 결국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은 기대하지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새로운 전후 국제 질서의 구축은 무산된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 침체 혼란을 틈타 나치주의, 전체주의 등의 이점이 득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게 된다. 한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신국제 질서가 태동했다. 1차 세계대전과 달리 전투에서 전쟁병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DDT와 항생제 덕분이었다. 새로운 국제 질서는 유엔의 출범과 브렌트 우주 체제 등으로 대표가 된다.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된 3차 산업혁명 시기 세계 경제는 정부 개입의 케인스주의로 벗어나 신자유주의 부리들이 하이에이크로 돌아선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출현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였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진실 가운데 하나는 국제사회의 리더십의 실종이었다. 코비드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로 중국과 계속 불력 화음을 빚으며 세계적인 갈등을 빚던 차이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패권 경쟁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의 EU와의 관계도 불편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그렇게 빠르고 넓게 전 세계를 휩쓸게 된 이유는 그만큼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감염. 대전환에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리더십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중국 우한에서 환자가 발생한 뒤 의사 리원양은 중국 당국에 경고했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리원양은 체포되었다. 리원양은 코비드19로 34세기 세상을 떠났다. 3월 11일 WHO 팬데믹을 선언했고 미국은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선제적인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나 트럼프가 이를 무시하다가 3월 초에 가서야 구체적인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코비드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반중국 정서까지 표면화되었다. 코비드19 발생 후에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상대방을 타다는 블레임 게임으로 국제사회를 실명시켰다. 채널을 타기 위해서 G2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미중은 패권 경쟁의 모습만 보인 것이다.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집단 면역 정책을 택했으나 결국 올림픽 개최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계신자 박사의 지적대로 중동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번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세기 미국의 약진과 21세기 리더십 실종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영국에서의 1차 산업혁명, 미국을 무대로 한 2차 산업, 그리고 70년대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 사회의 삶의 질과 복지와 안전은 획기적으로 형성되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경제사의 열강은 중국, 인도,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미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원천은 제국주의적인 평등과 산업혁명이었다. 1890년 그때까지도 최고의 경제국가이던 중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20세기 미국의 약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2차 산업혁명이었다. 전화, 전기, 자동차, 백신, TV, 비행기 등등등.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시기에 양차 대전에서 전쟁 중에도 종전 후에도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실책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의 화살이 쏠리기도 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대응이 늦고 오판을 해서 위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든지 간에 현재 미국 보건의료 체계로는 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이후의 자본주의 미래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등 경제 상황을 난국으로 빠뜨리면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심사였다. 플랫폼 기업은 최근 쇼사나 주버프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감시 자본주의는 데이터 획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자들이 감시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은 개인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수백만 대의 CCTV로 얼굴을 식별하고 각자 체온을 재고 보고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감염자를 식별해냈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으로 플랫폼 자본주의가 새를 떨치는 가운데 영국의 가이 스탠딩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진행형이던 이들 수정 자본주의 새로운 동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인해서 재난 극복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거침없이 전개되고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공유 경제에 나아갈 길은 코비드-19 사태 이전에도 공유 경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으로 갈린 논란이 뜨거웠다. 찬반.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화해와 그 이후의 새로운 질서는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붕괴를 예언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목표는 세계 각국의 경쟁력의 총화로 세계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즉시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반도체, TV, 휴대전화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다. 과학기술 혁신의 탈국제화. 인류 역사상 과학은 가장 먼저 국제화된 분야였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계는 17세기 라틴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혁명의 말기에 뉴턴이 활동하던 영국론에서 성립된 자연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런던의 왕립학회였다. 한국도 이렇게 NIS는 특정 국가의 고유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전통의 산물이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기본, 제도와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NI 국제혁신체제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리더십은 아편 전쟁에서 덩샤오핑까지 농업국가에서 공급 기반 구축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청나라는 다시 1860년에 조약을 맺고 텐진 이렇게 성장해서 마오쩌둥 주의 덩샤오핑 통치를 지나서 천안문 사태의 탄압은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이렇게 코로나 이전의 중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2008년 시진핑 국가 보조석이 되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 제조 2025의 의미는 중국 제조업의 몸통이 될 분야는 고급 수치 제어 공작기계, 로봇, 레이더, 해양 공정 전기와 하이테크 선박, 신에너지 자동차, 농업 장비, 신소재, 전략 재료, 전략 신소재 등을 선정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공장 중국의 위상은
중국이 1970년대 가난한 농업과로부터 급속히 세계의 공장을 발돋움한 데에서 덩서풍의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의 저임금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저임금이 크게 작용해서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은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유엔 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상당수가 중국의 결정과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국제질서 개편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시진핑 중성은 코로나 이후를 겨냥한 정상회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견을 나누고 뉴노멀 2.0과 한국의 대전환은 코비드-19 팬데믹에서 한국은 신속한 진단과 감염관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산업화 변화, 언택트 산업화, 코로나 이후의 산업계의 변화를 나기 전에 우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을 살려내는 일이 급하다.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항공업 또 관련되는 산업이었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붕괴 상황에서 붐을 이룬 콘텐츠 비즈니스가 붐을 이뤘다. 그린 뉴딜 개념은 1932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스튜어트 체이스 저서 뉴딜에서 제시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르는 분배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못지않게 위기감 속에서 21세기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뉴딜 정책이라는 용어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정책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기후 에너지 산업 개설의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코비드-19가 불러온 푸른 하늘은 미세먼지 오염 걱정도 얼마 동안 사라졌다. 이번에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중단되는 과정에서 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하게 된 것도 일찍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디지털화 비대면 시대에 대해서 교육 티칭에서 코칭으로 바뀌고 이렇게 온라인 교육 방식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일 뿐이므로 기본으로 들어가서 교육의 목표와 비전을 바로 세우는 혁신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려는 원격 진료의 확대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것이고, 시스템 비트코인 유명세를 탄 배경에는 그 보안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 생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스킨십이 빠지면 비대면 세계에서는 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대인데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국가임을 보여주었다. 에필로그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중요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의 한계를 실감한다. 21세기 세상은 놀랍게 살기 좋아진 한편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해서 칼 세이건의 우주력에 의하면 이제 막 우주 달력의 첫 해가 저물었다. 우주력의 두 번째 해를 맞으며 인류는 경제적인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하는 한편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명의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태계 위기를 무시한 인류에 대한 자연의 대응일 수 있으며 코비드-19 발생은 인간 사회가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고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며 심사숙고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특이한 존재다. 선택의 의지가 있다면 인간이라는 개체의 생존에 유익하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전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의 의지가 관건이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깨닫고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 근원적인 돌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군요. 세계에 대해서 팬데믹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보고 존재이다.